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해 직간접적인 경험을 쌓으며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든 보수 언론은 찬양일색, 진보 언론은 대개 무관심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활동의 실상은 한국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보수 종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북한 비밀단체 자유조선의 결성에 관여한 에이드리언 홍의 삶이 24년 6월 두 번째 금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벨비클럽장은 이런데 벨비클럽장입니다. 네, 벨비클럽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데 왜 관심이 있어요? 이런데요. 그러게요. 저도 제 정체성이랑 고민을 하면서 늘 고민해왔던 주제인데. 네. 애틀랜타에 북한 사람이 많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조금은 있는데 많이는 없어요. 뭐 한두 명? 세계 네. 시민주의에 입각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저 네. 건조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네. 일본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익숙한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조상님이 북한 사람인 친구들과 사귀는 게 아무 이상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쵸. 네, 그런 비율이 너무 높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사실 뭐... 그중에 부잣집 애들도 네. 많고 저 빠진코집 자식들 네. 이러면서. 예. 보통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 힘들고 보수 종편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딱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의 오물풍선 사태 관련된 것들도 딱히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렇죠. 강대강 좋아하고. 네. 예. 결국 한국은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가 일단 저의 기본적인 결론이에요. 다만 그럼 아주 먼 존재로 북한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주 먼 존재로 북한을 생각해봐도 자유조선 같은 단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격한 자신들이 임시정부임을 주장하는 거기에 정부로 인해서 테러단체로 지목된 어떤 단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됩니다. 할 얘기가 많은지 어마어마하게 길게 들고 왔습니다. 전 지금부터 네. 별말을 안 할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네, 분량 조절 실패를 했는데요. 아까 첫 질문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네. 그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주제는 지난주의 연장선상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주엔 손이상인데?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두둥. 인간이란 무엇인가? 네, 이 심오한 주제를 이번 주에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인재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의미를 고찰했다면 네. 인간은 오늘은 어떻게 불사조가 되는가? 네, 오늘은 에이드리언 홍,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질문을 묻고자 합니다. 네. What happened to him?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렇습니다. 네, 호사유피라는 말이 있죠. 호사가 UPD가 아니고요. 네. 네, UPD는 호사가인 것 같습니다만. 그럼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죠.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옛말처럼 우리 모두가 가진 본질적인 욕망을 잘 표현하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쨌든 세상과 주변에 이로운 보탬이 되고 싶어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악당이 될 거야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도 그리고 우리가 치를 떠는 악당도 모두 이 순수한 욕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요. 네, 하지만 외부적으로 주어진 상황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살아가면서 내리게 되는 크고 작은 결단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결과와 평가가 갈리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북한에서부터 날아오는 똥풍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김정은과 김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들도 나름 세상에 이로운 보탬이 되고 싶은 욕망이 없을까. 그런 욕망으로 가득하겠죠. 네. 그래서 똥풍선을 날리는 김정은도 그리고 그 똥풍선을 날리는 김정은을 날리려고 애를 써온 에이드리언 홍도 세상을 이롭게 바꾸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교회 오빠 해석. 네. 네. 윤석열 카드를 날리는 박상학도. 네. 네. 그리고 막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세상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 순수한 욕망, 이것은 어떻게 뒤틀리게 되는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였다. 네. 모든 역사물 영화의 1시간 50분쯤에 들을 수 있는 대사죠. 보면 볼수록 재밌긴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 가지고 영화도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1시간 50분 분량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오늘은 말입니다. 광고도 빨리 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용어 비오틴,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노동 친화적 인재 양성소 퍼펙트 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days. 액세스몰에 우리 딸 첫 생리대 후기를 적어주신 최지훈님께 액세스몰에서 쓰실 수 있는 10,000원의 적립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드렸다고 조물주가 알려왔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 29days를 구매를 하셨다면 다른 집 딸에게도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저 이거 정말 동의합니다. 첫 생리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네. 좋은 거 써야 되기도 네. 하고.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고 많은 불유쾌한 경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29days는 창사한 첫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판매하는 수량만큼 29days 제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개 팔았으면 100개 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최지훈 씨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세스몰에서 29days 만나보시고. 세조선은 무엇이고 자유조선은 무엇이고 에드리언 홍은 무엇이냐. TV조선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물풍선도 TV조선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되게 안타까워요.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60% 정도는 남한으로 오지 못했다. 아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왜 범선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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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환 대표의 풍선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트위터에 다 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을 네. 수령이라고 썼다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군요. 네, 근데 북한으로부터 오물풍선이 날아오기 며칠 전에 한 쇼츠가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이 쇼츠 역시 매우 강한 스멜을 풍겼어요. 좋습니다. 네,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보자마자 떠오른 생각이 이겁니다. 에이드리언 홍, 그가 돌아왔다. 아, 네. 히어로물, He has returned. 그 마치 배트 시그널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이미 이제 베비클럽장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란 뜻입니다. 네, 생소하다면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랑 관련됐다는 아무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긴 한데요. 참고로 에이드리언 홍은 현재 미국 연방보안청에 의해서 수배 중입니다. 아, 북한의 적인데 아이고. 네. 미국도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편인 거지? 네, 그렇긴 하지만 연관성을 아예 배제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이 쇼츠의 제목은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입니다. 영상 안에서는 한 남성이 김일성 기념비에 소변을 보고 먹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아, 네. 우선 의심부터 들잖아요. 이게 진짠가? 근데 전문가들은 나름 영상이 실제 평양에서 찍혔을 가능성이 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다 보고 진짠지 아닌지 판별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을 생각하니 잠깐 애도를 하고 싶어져요. 저 어렸을 때 MTV에 매우 유명한 제게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아저씨가 남들이 하지 않는 각종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대신해드립니다 같은 건가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빽빽한 우림 사이에 속옷을 걸어놓고 뛰어내려서 입기 이런 것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그걸 이제 제게스류라고 하거든요, 제가. 예, 몸을 날려서 위험한 일을 하는 슬랩스틱 코미디. 그걸로 말할 것 같으면 난이도가 인류 최강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김일성 기념비 앞에서 먹물 뿌리고 살아남아 도망가기. 네. 우선 이 새조선이라는 단체가 올린 영상인데 새조선의 원래 이름은 자유조선 아시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조선의 설립 이념과 사상을 따른다 이렇게 작년에 선언을 이미 했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하네요. 네, 만나는 지점이 있네요. 네, 로고도 자유조선과 같은 로고를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유조선은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의 후신이자 자칭 북조선의 망명정부입니다. 즉 북조선의 체제에 반대하는 그 출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네. 정말 임시정부네요. 네. 근데 예, 자칭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3월 북한의 반독재 세력과 연대하는데 성공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북조선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함께 활동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5월 5일 새조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네, 쇼츠의 영상에는 해시태그로 이 자유조선과 새조선, 자유조선 아시아, 천리만 민방위 이렇게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이드리언 홍은 자유조선 구천리마 민방위의 수장입니다. 그가 수배 중인 이유는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이 습격을 당한 적이 있죠.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네. 이 사건은 정말 특이한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이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가 미국에 그에 대한 송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배 중이에요. 미국으로 네. 가 있다 카더라. 네, 카더라. 수배 후 약 5년이 된 현 시점까지 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5년째 지금 계속 수배 네. 중인 거예요? 그렇다면 잘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이 안 잡는 걸까요? 이것도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드리언 홍,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홍으뜸입니다. 그 북한에서도 사람 이름 이렇게 지었나 싶기도 했어요. 되게 트렌디한 이름이에요. 한글 이름. 네. 네, 딱 그 세대 때 생겨난.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에이드리언이니까 A, 그래가지고 으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으뜸으로 짓고 에이드리언이라고 짓는 무슨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국 이름으로 불리는 건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요. 1984년 멕시코의 티후아나시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멕시코 시민이고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이름은 멕시코식 이름인 에이드리언 홍창입니다. 에이드리언 홍창이래요. 네, 그래서 멕시코식은 이제 엄마 아빠 성을 같이 쓰니까 이러는데, 네, 근데 에이드리언 홍으로 부릅니다. 한국인 선교사 부부의 아들이고 충격, 북한 사람 아님. 네. 멕시코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여러 봉사활동과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근데 자라나기는 6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어요. 근데 미국의 한인교포 청소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시기를 많이들 거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요. 맞습니다. 네. 네,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때때로 신비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한국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품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조금 커서 미국에 오긴 했어요. 근데 저 또한 사춘기 때 이 고민을 겪기도 했어요. 미국에 와서 여러 인종차별도 겪으면서 저는 약간 애국심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보통은 현명하게 도움이 될 때와 필요 없는 때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네. 안 그런 사람들도 많고 혹은 아이덴티티의 변형을 찾아 헤매는 취향이 독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뽕이 굉장히 차오르는 식으로 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맞아요. 제 방에 이따만한 태극기 하나 걸어놓고. 진짜로요? 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기숙사에 보면은 여러 인종의 친구들이 있을 때 네. 기숙사 방에 꼭 그런 거 걸려 있는 친구들 다 있더라고요. 아, 그죠. 네, 근데 제 태극기는 특별히 유난히 컸어요. 별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미국 친구들한테 저는 국뽕을 강요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만 있어보자.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누가 있었을까? 소시는 제 군대 때 나왔어요. 그렇구나. 한국에 와서군요. 그럼 그때만 네. 해도 한류가 제로이던 시절이구나. 네, 한류가 없었던 시절, CBMS 시절. 그때 저는 드라마 로스트에서 그 서울을 베트남처럼 보여주던 그런 시절. 네, 그것도 조금 후긴 한데 아무튼 저는 미국 친구들한테 CBMS를 막 들려주면서 한국 힙합의 위대함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싸이가 터지기 전에 싸이의 챔피언을 흑인 친구한테 들려줬어요. 맞아 죽어야죠. 잘못하셨네요. 네.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네, 되게 어색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터지기 전에 살인의 추억을 이건 터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기 전에. 네, 네. 살인의 추억을 저는 미리 미국인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는 위대하다 이런 거를 많이 전파를 했고요. 국뽕소년. 네, 국뽕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에이드리언 홍도 사춘기 때 그러한 고민 그리고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싸이월드예요. 이거는 젠가라고 있어요. XANGA. 네, 젠가 이제 블로그 서비스였는데 이게 특히 이제 에이전 아메리칸들이 많이 쓰는 그 서비스였어요. 네. 그래서 젠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고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생일을 1919년 3월 1일 이렇게 적었어요. 컨셉 대박. 대박. 네. 네. 왜냐면 그때 태어났으면 살아있기도 어렵고 보통은 이런 거 만들 때 주변에 손자 손녀가 도움을 주고. 그렇죠. 네. 일본의 압제에 맞서 민중이 용감하게 맞선 그런 투쟁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요. 그렇게 모범생으로 예일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공부도 잘했어요. 네,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는 한국적인 말을 하게 되네요. 네. 근데 그곳에서 그는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데 바로 북한 수용소에 대한 루포와 탈북자의 증언을 서술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현대에도 예전 나치가 자행했을 만한 인권 유린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그것도 한반도 안에서? 근데 왜 세계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할까? 왜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 인권을 향한 열정이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사람마다 전개 방식이 달라요. 네, 베이비클럽장은 아주 스탠다드한 수준이었던 거고. 네. 그래서 끔찍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미국 내에서 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이 링크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됐어요. LINK라고 써있네요. 네, 링크는 Liberty in North Korea의 준말이고요. 번역하면 자유북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때가 에이드리언 홍이 대학 2학년 재학 중이던 2004년이었어요. 우리가 앞에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그 박상학 씨 얘기했는데 보통 자기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그게 정치 프로파간다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깨달은 후의 사람들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영감 얻어서 뭐가 되는 한국인 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미국에 살아가는 한인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큰 충격이고 그런 사건이에요. 영감을 주는 사건인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에이드리언뿐 아니라 이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유린 현실 그리고 링크의 탄생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교포들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수많은 재미교포들한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사건과 같았어요. 그래요? 네. 히트했단 얘기네. 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다문화 국가에서 살면서 모국인 한반도에 대한 어떤 갈증을 다들 느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링크는 이 숭고한 인류애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장치가 됐던 거예요. 직관적인데 가치도 있어 보여요. 네. 요런 게 위험하고 매력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이런 숭고한 의미가. 그래서 이 초창기에 에이드리언을 동경하면서 링크 활동을 함께 했던 이들 중에는 이기홍 배우. 네. 메이즈 러너. 네, 맞아요. 이기홍 배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알실에 나오기도 했던 전우석 감독도 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잘 넘어가는군요. 네. 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여기도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남의 말 잘 들어요. 링크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튼 링크는 미국의 대학 캠퍼스 전역으로 이러한 순수한 열정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확장해 갔습니다. 근데 되게 캠퍼스 기반으로 잘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형식이 딱. 그러니까 벨빅 귀만 휴지처럼 팔랑이는 줄 알았는데 충분히 히트 상품이 될 만한 이유가 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한반도 밖의 아웃사이더로서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재미있 교포들 가운데에 너무 표면적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에이드리언 홍의 한반도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모든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깊은 이해로 성숙해 나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전개될 이야기가 지금 다 스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라이가 됐다. 엄마 부대가 됐다. 그러니까 전우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문을 하면서 그게 성숙해 나갔는데 그렇죠. 그 성숙의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숙의 과정이 생략된 채로 무섭게 그냥 확장해 나간 거예요. 너무 큰 힘이 주어졌어요. 네. 링크라는. 네. 맞아요. 네. 처음에 잘 풀리는 게 인생에서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순진하면서도 위험한 사상과 확신이 싹 터가기 시작했고 북한의 김씨 일가 제거 그리고 망명정부 수립이라는 목표가 점차 뚜렷해져 갔습니다. 이거야말로 자생적인 외로운 늑대였군요. 네. 왜냐하면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 안 나왔다는 건 어떤 문화적 합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저는 스타워즈를 굉장히 열심히 봤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솔로죠. 네. 아주 제다에 가까운 거죠. 네. 네, 아저씨 말장난이었고요. 북한 솔로. 이제 이해했어요. 죄송합니다. 링크 활동 얘기가 더 있습니다. 네. 링크를 통한 주요 활동은 북한 실상 알리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을 해왔는데요. 미국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캠퍼스를 돌면서 해왔죠. 그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에이드리언 홍은 여전히 갈증을 느꼈습니다. 좋은 표현인 게 이게 그 에너지 레벨이 능력을 한참 뛰어넘는 때가 있거든요. 그쵸. 인생에서는 그쵸. 네. 이해력과 능력을 뛰어넘는 순간.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역사의 그래도 계속 큰 성공하나 비극이죠. 봐. 네. 이 갈증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2004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시 정부 아래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어요. 탈북민 재정착, 북한 내 정복 확산 및 민주주의 확산 등의 목적으로 매년 2천만 불의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네, 박상학 대표의 대북풍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습니까? 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 게 우리 정훈 공보장교 출신의 임경빈 예비역 중위가 얘기해 준 건데 기본적으로 삐라를 뿌리는 심리전 선전전은 군대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군대가 어떻게 하죠? 누구 지휘관을 사살하고 오면 뭘 해주겠다. 좀 더 기본적으로는 우리한테 투항하면 지금 인도적인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내부의 군인들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쓰는 거예요. 군사적 전략으로 썼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양쪽이 지금 날리고 있는 건 오물과 BTS 노래와 뉴진스였나? 뉴진스 노래와 윤석열 사진 카드잖아요. 그냥 트위터 멘션이잖아요. 그거는. 그 양쪽이 다 화가 나요. 좋아할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어요. 그렇죠. 김정은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제발 저 빼고 멘션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들 부시의 업적 중에 이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시장에 문을 열어젖히는데 아들 부시가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계속 접경지대 주민들이 고통받게 되죠. 네. 아들 부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이 계속해서 연장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 연장이 됐었는데 지금 아마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킴 같은 이제 공화당 의원이 그 다시 재개하라고 이렇게 발의를 한 상태고요. 네. 아무튼 이 법이 통과되던 당시 에이드리언이 굉장히 순수하다고 일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열정으로 미국 국무부 인사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을 구출하기 위한 미국의 플랜은 어떻게 돼요? 근데 그때 미국 국무부 인사가 되게 벙찐 표정으로 바라봤다고 해요. 당시 외교가 우선순위라면서 이 문제는 생각을 꺼내기에도 아직 멀었다. 이런 답을 들어요. 자,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해 볼게요. 이건 주인공이 원하는 답변입니다. 맞아요. 이래야 내가 람보가 되죠. 네. 국가가 하는 게 없군. 그렇죠. 거기서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거길 들러야 돼요. 네. 네. 그렇다면 내가 된다는 내가 거예요. 나설 수밖에 없겠어. 네. 그래서 제길 이러면서. 그래서 사경단 엔딩. 네. 네. 에이드리언 홍은 그래서 본인이 직접 탈북민을 구출하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비질란테 뿜뿜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링크 멤버들과 함께 중국 접경지대를 통해서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들여오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의 방식은 너무 순진하고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나 봅시다. 네. 그리고 결국 2006년 연말에 사고를 치는데요. 야, 이거 역사가 길군요. 벌써 네. 20년 전이에요, 이거. 예. 네. 탈북민 6명을 데리고 공안을 피해서 겨우 선양의 미국 영사관에 딱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럼 망하는데? 네. 근데 당연한 결과인 게 사전에 외교관이란 전혀 조율을 안 했어요. 그니까요. 네. 와, 근데 2006년에 이걸 했으면은 23살, 2살 때 엄청난 업적이군요. 네. 이게 무슨 팬레터 떨궈주듯이 그냥 난민을 떨구면 영사관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또 유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부시 백악관에도 초청됐고 오바마 백악관에서도 초청을 네. 됐었어요. 근데 그럼 어른들이 이걸 왜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영사관이 안 받아주죠? 그럼 이제 파리 목숨이 됩니다. 그때부터? 네. 그래서 에이드리언 홍이 조율을 안 한 이유가 외교관이 평소에 난민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기 때문이라 가지고 미리 조율을 한다면 무조건 노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들이댈 거야. 침입하자. 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럼요.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번에는 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고 이 일로 탈북민들은 공안에 잡혔어요. 그분들이 뭔 죄예요? 네. 그리고 에이드리언도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분은 죄가 있죠. 근데 이분은 정말 처세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항상 그 위기 때마다 정말 기지를 발휘하는데 중국 감옥에서 모든 물품을 압수당하기 전에 핸드폰을 어떻게 잘 숨겨가지고 그 사이에 짧은 찰나에 미국에 연락을 합니다. 저도 좀 압시다. 핸드폰을 어떻게 숨깁니까? 뭐 이렇게, 어디에도 못 넣거든요. 네. 잠깐 상상의 나래.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너무 소중하다 쳐. 그래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안 그래? 어디 넣어도 아프다고. 네. 그래서 그 연락을 한 사람이 당시 이제 대북 특별대사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왔었는데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열흘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헐. 그리고 공안에 붙잡힌 탈북민들도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게 됐어요. 기시는 진짜 있네요. 네. 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선교사들과 브로커들이 일궈놓은 탈북 루트가 닫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일을 양지에서 크게 치면 이런 일이 생기죠. 네. 근데 본인은 이 성과 그 탈북민들이 결과적으로 입국했다만 보고 축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진짜로 그 이상평론의 다음 편이 맞는 게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반드시 남들 보는 데서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예, 공명심이. 네. 근데 그는 아직 배고파요. 아, 그럼요. 네. 탈북을 돕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을 느껴요. 아무리 탈북을 돕더라도 북한 정권의 현실을 바꿀 수 없음에 답답함을 느낀 건데요. 내가 하루에 10명씩 실어다 날라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에 돌연 링크를 사임을 해요. 그러면서 더 무모한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네. 마인드의 일관성 하나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사실 에이드리언은 다리 하나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네. 베리클럽장이? 네, 제가. 교포 사회 뭐 네, 그렇죠. 네. 1촌에 1촌. 네, 그리고 지금 싸이 용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드리언이 점점 이때부터 변해갔다. 이런 주변의 증언은 있어요. 아, 이거 우리 제가 좋아하는 진중권론. 흑화. 정확히 언제인가? 이때쯤부터 링크를 이제 나가서부터 조금 흑화하기 시작했다. 이러는데요. 그는 지인들과의 연락을 끊고 점점 뭔가 비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북한 정권의 급진적 변화를 위해서는 혁명을 이끌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아,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네. 라고 네. 생각한 거예요. 아, 네. 진짜 스타워즈 열심히 봤네. 네. 그래서 그의 무기인 뛰어난 처세술을 앞세워서 세계 곳곳의 유력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아우사마 아부샤구르라는 리비아계 미국인이었는데요. 네. 이 청년은 아랍의 봄 당시 리비아 혁명군에게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혁명을 돕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과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아우사마 아부샤구르의 아버지는 무스타파 아부샤구르로 미국에서 사는 공학도였지만 늘 리비아를 마음에 품고 혁명을 설계해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뒤지면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네. 그리고 가다피가 축출된 후에 이 사람은 잠시나마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의의 총리로 뽑히기도 했었습니다. 아, 다른 점이 있다면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공식적 루트로. 아까 김구예요. 네. 네. 맞아요. 2011년 리비아 혁명 그리고 미국에서 아부샤구리의 혁명 활동은 에이드리언에게 엄청난 영감이 되었습니다. 직접 리비아의 아부샤구르와 함께 다녀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한 기고문에서 아랍의 봄을 북한에 대한 드레스 리허설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적어도 북한 사람들은 이해 못했겠네요. 네. 드레스 리허설. 네. 그래서인지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기 위해서 2012년 천리만 민방위를 지하 조직으로 결성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리비아의 시민혁명을 참고했다면 일단 북한의 트위터를 퍼뜨렸어야 하는 게 더 맞겠지만 아무튼. 네. 저 통신망 혁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천리마 민방위는 의병 조직을 모방하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의 고위 인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그리고 이 단체는 훗날 2019년 3월 1일 3.1 운동 100주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이때 자유조선이라는 자칭 망명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열정이 대단해요. 네. 왜냐면 굳이 날짜 맞춰가지고 이름 바꾸고 하는 네. 이거 저 기업 CI 바꿀 때 준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런 일은 다른 일에 치여서라도 자주 못 하거든요. 근데 또 그죠, 업그레이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병대가 이제 망명정부의 형식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네. 망명정부가 네. 돼야겠다라고. 그걸 네. 3.1 운동 100주년에 하자. 네, 맞아요. 네. 근데 리비아 혁명에 깊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입니다. 아, 네. 김한솔의 인터뷰가 2012년 한번 핀란드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때 김한솔은 자신의 룸메이트가 리비아인임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요즘 새로운 리비아의 권력 이양 과정을 얘기해 줬는데 매우 흥미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국내에도 좀 소개됐었습니다. 네. 이 인터뷰를 에이드리언이 유심히 봤죠. 그리고 김한솔에게 연락해서 2013년 파리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 건조에서 이런 성격을 MBTI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 이런 성격은 MBTI로 판단될 수 없는 성격이죠. 아니, 왜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늘 그 고민하는 이런 특성이거든요. 이 극 인싸 새끼들은 네. 연락처를 어디서 구하지? 아, 대문자 이 정도라고 하죠. 네. 그래요. 제가 그 말이 안 떠올라가지고. 네네. 연락처 어떻게 구한 거야? 제이슨 본도 아니고. 네, 어떻게 다 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둘은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제 관계가 가까워지냐면 김한솔은 에이드리언이 양지에서 이끄는 싱크탱크가 또 있었어요. 조선 인스티튜트. 여기는 이제 북한 정권 후를 구상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서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여기에서 김한솔 또한 여러 백서들을 만드는 데 역할을 부여받고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씨 정권의 일가와 친해지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네. 일단 이랑 제이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해 안 됐습니다. P에 여러분들은 이해하셨겠죠? 네, P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대문자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만나는 동급 최강의 사운드, 완벽한 스트리밍, 압도적인 드라이버 유닛. 남들과 다른 소리를 원한다면 바우어 앤 윌킨스, 제플린,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하이파이 섹션 광고 시간입니다. 바우어즈 앤 윌킨스를 평소부터 사려고 오랜 기간 노려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AS가 보장되는 정품임에도 이 정도로 여유 있는 최저가라면 다른 하이엔드 제품들과 비교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소니나 하만카돈이요. 전문가와 덕후분들의 리뷰를 참고해 보시고요. 어차피 스피커는 크게 지르기로 하셨다면은 바우어즈 앤 윌킨스의 파노라마 3 그리고 더 뉴 제플린은 액세스몰에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가 아는 지인들은 그렇더라고요. 자기 집을 구했을 때와 이제 좀 넓이가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이 돈을 씁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스피커는 부동산이죠. 맞아요. 스피커는 부동산입니다. 그 계기를 맞으시게 된 모든 여러분들 축하드리면서 돈 쓰실 거면 액세스몰에 쓰시면 덜 쓸 수 있습니다. 자,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에이드리언 홍의 MBTI를 연구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못 알아들었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인류의 슬픈 문제가 이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적극적이죠? 그럼 기회가 자주 옵니다. 맞아요. 자기 PR의 시대니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근데 이 김한솔과의 만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에이드리언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만남이죠. 왜냐하면 김한솔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북한은 우선 북한 주민들은 백두혈통을 만을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김한솔 또한 백두혈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망명정부를 세운다면 김한솔 혹은 김정남이 정말 망명정부의 적격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효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에이드리언 홍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스스로 사설 정보망을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했어요. 북한 내부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 수준으로 촘촘하지만 또 비밀스럽게 자신만의 망을 만들어갔는데요. 확실히 스파이는 내추럴하게 키워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가르쳐도 못 배우는 능력들이 있다. 네. 여러 근데 의심들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스스로 이제 뭐 미국의 정보 요원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때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는 보안에 되게 강박적으로 집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원들과 천리만 민방위 멤버들을 매우 비밀스럽게 관리했어요. 자기만의 방식대로. 비밀스럽게 관리하면서 힘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박정희식 모델이 있습니다. 약간 모델 애프터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자신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풀픽처를 안 보여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서로 다른 얘기를 흘리고요. 네. 멤버들을 소집하더라도 각 상황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공유를 했어요. 멤버들을 리크루팅 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네, 제 지인 몇 명도 리크루팅 제안을 받았는데요. 아, 진짜요? 네. 야, 1촌에 1촌. 그렇습니다. 그러게. 네, 안 구운 전장 김을 사오라고 누군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로 뭘 만들지 얘기해주지 않는 거죠. 딱 그런 식이에요. 네. 근데 그 증언에 따르면 우선 핸드폰을 달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우선 까만색 봉투에 핸드폰을 그냥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누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짓을 이제 CIA 전직 요원한테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CIA 요원이 되게 비웃었다고. 그렇죠. 나 CIA야 이러면서 어쨌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선 핸드폰들 다 걷어서 이제 까만색 봉투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정보도 너무 최소화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백악관 그리고 중국 공산당 등 세계 여러 핵심 인물들과 연결되었다고는 하는데 지인 말에 따르면 굉장히 과장되고 허풍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얘기인 게 남 얘기라 그렇겠지만 네.
허풍이 심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 가서나 만납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필드도 그래요. 허풍 심한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실천을 해요. 무서운 점이죠. 자기 허풍의 일부분을 실천합니다. 그 실천력하고 나머지 멘탈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호풍이 진짜로 하는 사람이니까 또 되게 위험한 거죠.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연한 계기로 FBI 방첩 요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멕시코 시민인 미국 영주권자가 리비아에 다녀왔다. 이게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FBI 방첩 요원들은 에이디언을 찾아갑니다. 네. 근데 그는 이 적대적인 방문을 호의적인 관계로 바꿨어요. 마약상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대문자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 구워 살리는 능력 하나는 정말 대단해요. 근데 본인이 유용한 정보 소스임을 어필을 하면서 네, 해외에 들렸다가 미국에 귀국할 때마다 이 FBI 요원들에게 정보를 줬어요. 당연히 정보국은 스니치를 좋아합니다. 네, 가령 북한이 자금 세탁을 하는 정황 등에 대한 거 뭐 이런 거를 알면 이제 FBI 보고를 했고요. 근데 에이드리안 판단에는 나중에 곤란할 때 도움이 될 만할 거라고 이제 스스로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FBI가 도움을 줄 것이다. 네,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는 훗날에 복선이 됩니다. 야, 재밌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오던 중에 지하 조직으로 활동하던 천리마 민방위가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7년 2월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가 그나마 북한 내부에 있는 일이 그나마 좀 가감없이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됐던 때였어요. 우리에게. 네. 그냥 너무 대낮에 그냥 공항에서 암살당하는 장면 누구에나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전직 정보요원에 따르면 에이드리언은 김정남에게 수차례 망명정부의 수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미. 그런데 거절당했다고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문장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그냥 일이 지워지지 않은 수준의 잔이? 네, 익십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김정남은 원래부터 본인이 정치에 관여되는 거를 극도로 이제 피해왔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몇 차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17년 1월 그러니까 김정남이 암살당하기 한 달 전에 이때도 에이드리언은 김정남에게 구체적인 망명 요청을 한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꽤 신빙성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 정보 소식통은 김정남 동향을 감시하던 북한이 에이드리언 홍의 접근에 위기감을 느끼고 스탠딩 오더였던 김정남 제거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 그럼 김정남은 여기까지가 스토리상으로는 죄 없이 죽었어요. 익십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카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죠. 근데 북한에서 봤을 땐 읽었나 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남 암살에 간접적으로 그렇게 관여를 했다고. 아니면 그 원인을 제공을 했다고 네. 보는 그 시선도 안 있죠.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마카오에 있던 김한솔은 그 소식을 접하고 밖을 봤는데 평소에 집을 지키고 있던 가드가 사라졌음을 감지했어요. 야, 이건 진짜 본 아이덴티티죠. 네. 정말 무서웠겠다. 그러면서 네. 정말 막 패닉을 해가지고 근데 이 패닉한 김한솔이 연락한 이가 에이드리안 홍이었어요. 네. 그만큼 김한솔은 에이드리안 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이드리안 홍은 급히 크리스토퍼 안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안 씨는 누굴까요? 네. 안 아무개 씨. 크리스토퍼 안. 이분 또한 이제 미국 교포인데 2019년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의 주 용의자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라크전 파병 용사예요. 미국인이군요, 역시. 군인 출신이군요. 네. 근데 에이드리언이랑 좀 결은 달라요. 그러니까 에이드리언처럼 이제 치밀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계획이나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늘 남을 돕는 일에는 진심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원래 메인 잡은 그냥 스타트업 키우는 거였어요. 스타트업을 본인이 시작해서 이거를 투자받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발런티어링으로 이제 에이드리언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앞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안 또한 사람을 돕는 데에서 보람을 느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이드리언 홍은 이런 사람들의 열정과 욕망을 잘 요리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른 멤버들을 구워 삶았듯이 크리스토퍼 안 또한 구워 삶은 것으로 보이고 그 둘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20대 때는 직업이 돈을 주면 된다는 생각이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죠. 있다면 그나마 뭐가 보람이 있을까 이런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보람을 구체화시키면 결국 다 쾌락으로 소분되는데 그중엔 스릴도 있나 봐요. 뭘 안 줬대. 스릴을 주면 주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런 아드레날린 정키가 되었나 봐요. 어느 순간. 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 상황으로 돌아오자면 크리스토퍼 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침 크리스토퍼 한이 미국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휴가 중이었어요. 김한솔과 가족들이 이제 마카오에 거주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드리언이 다행이다, 잘 됐다. 지금 당장 김한솔 가족을 만나라, 그들을 에스코트해라 하면서 우선은 김한솔 가족이 마카오에서 대만으로 갈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을 그냥 크레딧 카드로 사서 보내줘요. 그래서 김한솔과 여동생 그리고 엄마는 이제 급하게 마카오에서 대만으로 우선 이동을 하고 이제 크리스토퍼 함도 이제 대만에서 쫓아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뭘 믿고 민간인을 따라가요? 네. 정말 급했나 봐요. 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때 진짜 어떻게 보면 김한솔과 가족들의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까지 주먹국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네. 모든 게 주먹국이에요. 에드리안 홍 나중에 보면. 그래서 대만에서 이렇게 만나서 우선은 이제 라운지에 데리고 갔대요. 그 사이에 공항 라운지에 데리고 갔는데 그 사이에 또 에드리언은 본인의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네덜란드 정부로부터의 어떤 망명 승인 요청을 얻어냈어요. 에? 네. 그래서 이게 된다고? 네. 네. 크리스토퍼 안한테 그러면 네덜란드로 이 티켓을 사라 해가지고 티켓을 다 부킹했는데 딱 이제 네덜란드로 가려고 이제 그 보딩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거부를 당해요. 왜냐하면 북한 여권이기 때문에. 티켓 파워. 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라운지에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크리스토퍼 안과 김한솔 가족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CIA 요원들이었어요. 진짜 CIA 요원이요? 진짜 CIA 요원들. 그래서 본인을 CIA 요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넘겨라 했는데 그때 크리스토퍼 안은 그렇게 CIA한테 넘겼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안은 김한솔 가족이 그 네덜란드로 가는 줄 알고 그 네덜란드 공항에서 이미 에드리언 홍과 이제 변호사가 이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망명 프로세스를 돕기 위해서. 근데 김한솔과 그의 가족은 네덜란드 공항에 오지를 않았죠. 그렇다면 CIA가 데려간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김한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목격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설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CIA 본부가 있는 버지니아의 맥린에서 목격담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공항에서 또 에드리안이 혹시 모르니까 영상을 하나 찍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만 공항 라운지에 있을 때 에드리안은 김한솔에게 그 본인이 이제 무사하다는 그 영상을 남기게 되고 그 영상이 우리가 많이 봤던 그 김한솔의 그 영상입니다. 망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명상 같은 거 있었잖아요. 왜?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에드리언과 그의 팀한테 감사를 한다. 자기를 이렇게 구해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나 CIA한테 뺏겼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영상을 찍어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행방이 알려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묘연하군요. 네, 묘연하죠. 네. 근데 이제 에드리언 홍한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예요. CIA한테 김한솔을 뺏겼다는 게 이거를 두고 계속 후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천리반 활동에 굉장히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을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에드리언의 뛰어난 임기응변도 볼 수 있지만 또한 그 순진함과 허술함이 또 공존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네, 뭐 CIA도 뭐 날로 월급을 먹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도 합니다. 네. 확실한 건 제이 아니고 핀 걸로 네, 저의 판단을 수정하겠습니다. 네. 공부 좀 해야지. 피는 멍청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2019년 2월이 됐는데요.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이 두 날은 북한과 미국에게 있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될 뻔했잖아요. 하노이 회담이죠. 네, 하노이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북한과 미국은 이 회담을 한창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북한 측의 대미특별대표는 김혁철이었어요. 그는 2017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스페인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 전까지 스페인의 대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공교롭게 2월 22일에 그러니까 회담 있기 5일 전에 무장 괴한에 의해서 스페인 북한 대사관이 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은 사건이었는데요. 초반에 스페인은 미국의 CIA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이거 미국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 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기에도 이제 그 북한이랑 뭔가 있으니까 회담에 앞서서 뭐 정보를 빼내려고 했나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동네 사람이 했을 거라는 추측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한 전직 CIA 요원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 정부가 개입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고 또 너무 범죄적이었다는 날 거예요. 뭘로 보는 거야라는 거예요. 네. 미국 이렇게 일 안 해요. 네. 미국도 가오가 있는데 절대로 이런 일은 정보국에 누구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네. 그리고 이거는 에이드리언 홍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건 알겠고. 실상은 이렇게 됐는데요. 천리만 민방위는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서윤석 대사 대리로부터 망명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에이드리언 홍은 신분을 위장해서 서 대사 대리와 미팅을 가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서 대사로부터 서윤석으로부터 망명 요청을 받게 됐고요. 사실 이 미팅을 가장한 대사관 내부 탐색이자 설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물론 미팅에서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 팔아먹는 재주는 일단 대단히 있다는 것은 아까 지금 시종일관 알 수 있겠고요. 네. 네. 아니 고위 관료잖아요. 네. 어떻게 땡긴 거야? 네. 땡기긴 땡겼는데 하지만 여기 특별함이 있었어요. 이번에 에이드리언 홍을 정말 흥분케 한 거는 서 대사 대리와 이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서윤석 대사가 언급한 가능성 때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하면 대사관이 통째로 망명할 수도 있다. 스페인 대사관이요? 네, 스페인의 북한 대사관이 네. 원래는 본인만 망명 신청을 했지만 어떻게 잘 그 직원들을 설득하면 스페인 대사관 전체가 그 북한 대사관 전체가 망명을 할 수 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이렇게 어쨌든 뭐 대사 대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긴 했지만 만약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스페인 북한 대사관은 북한의 해외 망명 정부의 본부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거예요. 딱 봐도 안 될 일이긴 해 보이긴 네. 한데 상상력이 당상하시네. 네. 네. 일단 땅이 누구 건지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네. 근데 어쨌든 에이드리언 홍의 머릿속에는 이 퍼펙트 플랜이 되는 거죠. 이 북한 정권을 실제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던 그 거였어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네. 에이드리언 홍은 서윤석 대사 대리와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게 됐어요. 이걸 혼자서 짰습니다. 그렇겠죠. 이 플랜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요. 모두가 한자리에 결집하기 전까지 아무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마드리드 영화 같은 와라. 구성을 참 좋아하네요. 네. 그러니까 컨셉을 너무 좋아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에이드리언의 계획은 납치를 위장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을 습격해서 본인들이 하는 거는 구출이지만 납치를 위장하자. 왜냐하면 대놓고 쉽게 망명을 한다. 그러면 그 대가를 북한에 있는 친지들이 치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군요. 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만약 북한 대사관이 습격을 당했다. 그래서 납치를 당했다. 이렇게 그렇게 꾸민다면 모든 것이 그냥 계획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모두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모두가 안전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10가지 고려할 것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고려해요. 그리고 네. 지르네요. 근데 딱 영화 시나리오 수준의 빅진성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 크리스토퍼 아는 당시 스타트업 투자 유치로 굉장히 바빠서 원래 거절을 하려고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에이드리언 홍은 아무 디테일을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마드리드로 오면 할 일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찰리스 엔젤스도 아니고 이게. 네. 근데 왠지 촉이 뭔가 이번에는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호구 잡혀가지고 계속 같이 잘 지내죠. 네. 아니, 되게 매력이 있긴 있나 봐요, 진짜. 네, 약간 지음이 엄청 그러니까 많네. 그 지인에 따르면 네. 약간 교주 지음이 같은. 많아요. 네. 그냥 교주라고 하더라고요, 교주. 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아는 시간을 쪼개서 조인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13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에이드리언 홍은 멕시칸 국적이죠. 그렇게 13명이 모였는데 모든 것을 이제 영상으로 기록해두기 위해서 카메라맨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TMI인데 이 중 4명의 한국 시민들은 무사트, 진짜 사나이에 나왔던 그 무사트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거 TMI 아니고 되게 중요한 힌트인데요? 투머치 임포턴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뭐 하고 지내는가. 네. 와. 그 무사트 그게 이근대위. 예, 그죠. 그분하고 관련 있는. 그분하고 관련 있는데 이근대위도 무사트랑 손절을 하고 이게 어떻게 밝혀진 거냐면 작년에 이근대위가 유튜브에서 무사트 폭로 영상을 막 찍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그 사람 중 하나가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나도 거기 뭐하러 가는지는 모르고 갔는데 거기 갔으면 안 됐다. 왜냐면 관종들은 잘 되면 몇 년 내로 제가 나보다 더 심해요라고 하면서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고 헤어지거든요. 네.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죠. 네. 그리고 원래는 뭐 총검술 이런 거 뭐 가르쳐주러 갔는데 그 훈련을 못했대요. 그래서 결국 자유조선 측에서 무사트한테 환불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돈이 아깝거든요. 지금 한 푼에. 네. 아 근데 전 이게 거대한 하나의 행위예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가로 보랏 같은. 네. 그렇죠. 근데 대가로 예술가가 치를 네. 그거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돈이 아니고 연도로 결정되게 돼요. 네, 물론 이 대사관의 북한 직원들과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천리마 민방위 멤버들은 강도처럼 위장하고 습격을 했어요. 그리고 대사관의 인원들을 모두 신속하게 막 묶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굉장히 막 패닉했겠죠. 근데 그 습격의 대사관 그 인원들은 놀랐지만 이내 그 천리마 대원들은 이제 그들을 안정시켰다고 해요. 뭐 윙크를 찡긋했어요. 네, 그리고 속내를 알게 별일 됐답니다. 없다. 네, 별일 없고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꾸며내는 거다. 뭐 안정시켜주는 방법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천리마만의 주장이었다면 사실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중요한 건 거기서 현장을 다 찍었잖아요. 지금 뭐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공개가 안 되긴 했지만 그거를 본 기자들의 얘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북한 그 대사관 직원들이 그냥 되게 웃고 되게 편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대사관에서 6명의 인원들을 딱 붙잡아 놨는데 다 잡은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미싱하는 거였어요. 한 명을 놓쳤다. 네, 한 명을 놓쳤던 거예요. 그게 대사관 직원의 아내였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밖에서 난리가 나고 이제 남한 억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공포와 패닉이 엄습해가지고 진짜 우리를 대한민국이 죽이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필사적으로 창문에 매달려서 그냥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사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이 반응이 가장 현명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뛰어내린 다음에 뭐 이게 다리도 다치고 머리도 조금 찢어졌어요. 막 그래서 정말 완전히 피투성이로 막 이렇게 어떻게 차를 타고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받는 과정에 이제 경찰에 리포트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죠, 경찰이. 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데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때까지는. 가긴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천리마 민방위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공했다.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립니다. 띵동 울려요. 근데 이때 에이드리언 홍은 또 기지를 발휘해요. 갑자기 이제 대사관 직원의 김정은 핀을 딱 옷에 붙인 다음에 본인이 대사관 직원인 행세를 그 경찰들한테 해요. 어디서 본 건 정말 그리고 많네요. 멕시칸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또 스페인어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 좀 하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얘기를 잘해서 경찰들을 안심시키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냥 아무 일 없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려보내요. 근데 순간적인 위기를 이렇게 넘기긴 했는데 안에 사실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그렇지 않죠. 네, 그렇죠. 예. 이걸 동의하는 것도 힘든 수준이 아니라 동의할 목숨을 일도 없이 거는 그냥 거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 네, 네, 네. 스페인 경찰은 문을 두들기고 앉았고 네. 동요가 오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냥 공포가 그때 대사관의 외교관들한테 엄습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그 서윤석 대사와 가족들이 망명하는 거는 오케이 합의를 했다 쳐도 나머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는데 아무도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계속 오고 이러니까 점점 더 이 모두의 패닉이 막 엄청 고조가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왔으면 이미 외교 분쟁은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서대사 대리는 그냥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행이 탈출할 수 있도록 본인 자동차 열쇠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고 하고 일행은 현장에서부터 이제 USB, 컴퓨터, 휴대폰 등을 챙겨서 모두 스페인에서 이것도 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체포 없이 다 빠져나갔어요.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민첩하네. 이제 스타트업 일을 하고 네. 일상으로 돌아가고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안은 그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투자자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짱구 극장판 같아요. 가끔씩 짱구 가족들이 이런 약간 미스테리한 범죄와 그런 거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네, 뽀로로 극장판이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사관 습견 도중에 이제 폭력은 없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해요. 그리고 현장의 영상을 확인한 기자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사관의 직원들은 모두 구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조선의 멤버들이 떠나간 뒤에 니 탓 내 탓하며 서로 싸운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그냥 너무 멀쩡하면 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때렸다 이런 주장도 그럴 있고요. 수 있죠. 안정시키는 네. 방법이었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 미국에 도착한 에이드리언 홍은 알고 지내던 FBI 방첩 요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본인 입장에선 연락, FBI 입장에선 자수.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본인들이 습격한 거잖아요. 어떤 정황으로 봐도 이거는 본인들이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우리는 그게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이미 정신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그림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게 적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면 상을 줄 거지 잡아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군요. 맞아요. 나 알지. 나 북한 그렇게, 완전 진짜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FBI 요원들한테 이 위대한 미국의 자유를 지키는 요원들한테 말하면 자유를 위해 싸운 나를 믿어주고 보호해주겠지. 그래 하다가 잘 안 됐구나.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네.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사관에서 습득한 장비도 FBI한테 다 건네줬습니다. 이러면 재판이 10분이 안 걸립니다. 네. 제출된 거 인정하시죠? 네. 다음 기회에 잡겠습니다.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FBI 요원들. 네. 여기서 제일 꿀 빠는 건 판사입니다. 그렇죠. 소식을 처음에 듣고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거 야근을 얼마나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FBI는 곧바로 스페인 정보당국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협조하면서 수사를 중이었고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네. 미국은 국가거든요. 네. 네, 스페인은 결국 에이드리언 홍과 크리스토퍼 안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송환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현재 크리스토퍼 안은 항소 중이고 에이드리언 홍은 여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안 잡혔어요? 아직 안 잡혔어요. 아직 안 잡혔는데 클로킹 모드. 아직 안 잡혔는데 웃기는 건 그 와중에 수키킴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 또한 언더커버로 평양 과기대에 들어가서 이제 책을 낸 사람인데 이 사람과의 인터뷰는 또 진행을 했어요. 여전히 이 사람을 만나서 여전히 그쪽 나와바리에서 나는 활동할 생각이 있다는 거네요. 사실 모든 내용이 다 비현실적이지만 이 대목이 가장 비현실적인 게 FBI에게 사실대로 다 말한 다음에 그냥 집에 왔나 봐요. 그때 제가 본 보도에 따르면 원래 에이드리언 홍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크리스토퍼 안이 이사 준비를 도우러 집에 왔다고 해요. 근데 그 집에 왔더니 연방 보안관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크리스토퍼 안만 잡히고 에이드리언 홍은 안 잡혔다고 합니다. 이사 도와주러 왔다 잡힌 거예요? 네. 이야. 거대한 시트콤이네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애정클 한 20번 했습니까? 벨빅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만나는 동급 최강의 사운드, 완벽한 스트리밍, 압도적인 드라이버 유닛. 남들과 다른 소리를 원한다면 바우어 앤 윌킨스, 제플린,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뭐 시사 내용으로 남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야 이게? 애증의 썰클럽인 거죠 이거는? 네, 애증의 종편클럽. 네. 예, 에이리언 홍. 그냥 그 독학한 정신 나간 닌자 얘기잖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애증의 종편클럽 되게 재밌는 드라마 제목 같아요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이었네요. 네. 아니 종편은 이렇게 보도하면 될 걸 재미없게 왜 그동안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요. 제가 한참 찾아보고 이거 아이고. 전 지금 이걸 약간 웨스 앤더슨 스타일의 촬영으로다가 만든 블랙 코미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말 수많은 영화 극작가들, 그 각본가들과 감독들이 굉장히 탐낼 만한 스토리. 그죠? 네. 주인공 캐릭터 잘 만들어야 되고 주인공 섭외 잘하면 이거 되겠네요. 그리고 코미디로 가도 그 흥행이고 네. 스릴러로 가도 흥행이고. 근데 문제가 그나마 있다면 이 유능한 멍청이로 인해서 되게 많은 나라들이 외교적 곤란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한국의 시사에서 나오는 이상한 시사점은 뭐냐면 이 사람을 좋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꾸. 종편이. 네. 북한 인권을 위해 싸우는 외로운 늑대 영웅. 심지어 청년. 예. 네, 그래서 다시 그는 우리나라 출신 미친놈입니다. 네. 다시 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What is human being? 에이리언 홍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처음 그의 북한 동포를 향한 열정은 분명 순수하고 숭고해 보이는 지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인권 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한 그의 활동이 탈북민을 구출하려는 시도로 갔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정권을 찬탈하고 싶어하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백두혈통 한 명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쩝. 머리를 긁적이며. 그러는 와중에 그가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의 크기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초기에는 수년간 활동가와 선교사들이 힘겹게 구축해온 탈북 루트였겠지만 이후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까지 수많은 세터민의 운명이 지금 망가졌고요. 네. 외교 관계도 이제 꽤 곤란에 빠졌고 네. 그래서 그의 지인은 그가 결국 독재자의 자리를 본인이 스스로 차지하려는 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 그리고 탈북민 커뮤니티 등은 그 에이드리언 홍의 시도와 새조선 그리고 자유조선 등의 시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게 약간 주류 시선인 것 같아요. 네, 북한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반체제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점과 점이 만나서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서 면이 되어야 되는데 북한은 이 점 조직부터의 연결을 불가능하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북한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왜 자꾸 국제사회가 대북 외교로 골머리를 앓고 있냐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움직이는 주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고 이 체제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번 이런 또 질문이 들긴 해요. 만약 스페인 작전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이제 벨빅이 따라간다. 여기 없었을 것이다. 네. 링크를 팔로우한다. 그러기에는 그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 되었을까요? 그 대사를 친 캐릭터는 성공을 했지만 그것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런 사고 실험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공할 수 없죠. 네. 전제가 잘못됐다. 네. 네. 일단 스페인이 그렇게 곤란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스페인이 혼자 곤란해진다고 그 독박을 다 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에 되돌려 보내지게 되고 에이드리언 홍은 북한에 처음 가게 됩니다. 드디어 네. 실물 영접. 네. 잘 안 됐을 것이고 만약에 뭐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다 거쳐서 성공을 했다 치죠. 이런 사람한테 정권을 맡기면 어떡해요? 그건 지금 북한 정권의 모습만큼이나 무섭죠, 사실. 그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똑같은 벼랑 끝 외교를 하겠죠? 지금 북한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렇네요. 네. 혁명과 인간에 대한 고뇌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뒤집으면 이렇게 또라이 많은데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요.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 종편. 네. 우리
명절이나 뭐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 여러분 찾아가서 종편 보시는 거 보고 있으면 혹시 자유조선이나 애드리안홍에 대해서 아냐고. 명절의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웃음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보따리. 네, 이 에피소드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한 얘기는 다 빈 얘기고 마음속에 그냥 없던 얘기고 제 마음속에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돈을 끊어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뭔 돈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에드리안이 돈 버는 재주가 또 있어서 네. 사이드로 본인이 또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면서 네. 그 돈으로 이 활동들을 다 펀딩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팅이요? 그러니까 원래 투자자들을 찾아다니긴 했지만 이 미친 프로젝트에 돈을 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벌어서 어쨌든 본인이 자금을 충당한 걸로.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앞 세대의 부모님들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저러면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대학을 보내면 안 된다. 네. 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큰 게 문제라고 결론을 내고 싶어요. 네. 우리 왜 공포 영화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네. 하여간 대륙에 살면 안 돼. 맞아요. 끔살 당하잖아. 끔살 당하고 아니면 미친 놈으로 살아도 자유롭게 잘 지내고. 네. 생각보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작은 행동으로 말도 안 되게 큰 임팩트를 낼 수 있어서 네. 그걸 통해서 기반을 만들기가 너무 쉽고. 우리나라는 좀만 미쳐도 SBS랑 MBC PD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맞아요. 얼마나 미쳤는지 취재하고 조리 돌리는데. 네. 큰 나라에서는 그게 노말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다는. 미국이 큰 게 문제다. 네. 아직 안 잡혔다. 어딘가 쉑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것도 미국이 큰 게 문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교훈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18어른을 만나기까지 세 번째 시간 드디어 18어른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국장과 함께 돌아오죠. 552회 그것은 알기 싫다. 금요일 순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